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수요일이 슬슬 마무리돼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는지요? 네, 요즘 전국 곳곳에 비가 오면서 날씨가 쌀쌀해지는 것 같은데 항상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죠.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해온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대규모 이체 소식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비트코인과 테더의 대규모 이체 소식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8,748만 달러의 대규모 이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익명의 계좌에서 익명의 계좌로의 이체와 테더의 대규모 이체가 발생을 했습니다. 한화 175억 원 규모인데 익명의 계좌에서 비트파이넥스의 계좌로 이체가 나왔습니다. 네, 비트코인과 테더의 대규모 이체 소식이었습니다. 테더의 이체 소식이 연말 들어서 평소보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매수를 위한 움직임으로 보고 있죠. 연말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네, 이러한 대규모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의 비트코인 거래량은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 리서치에서 주요 거래소 비트코인 거래량이 전날 대비 감소했다 밝혔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데이터 분석 및 제공 플랫폼이죠. 토큰 게이저에 따르게 되면 12일 18시 기준 비트코인 글로벌 평균 시세는 8,756.72달러, 시가총액은 1,577억 1,813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내 비트코인 최근 24시간 거래량은 2억 1,387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날 대비 33%나 감소를 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주요 거래소의 비트코인 거래량이 전날 대비 감소했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CBDC에 대한 열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국부터 시작해서 유럽 중앙은행 등 각국의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IBM에서 이러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BM 보고서에서 중앙은행 5년 내 디지털 통화 CBDC를 출시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잠재적으로 정부의 기축 통화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할 우려와 금융의 미래를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몇몇 정부의 중앙은행은 암호화폐 개발 및 발행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IBM이 작성한 커미션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향후 5년 내에 CBDC를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네, 미래의 지불 시스템이라는 제목의 IBM 보고서에는 비트코인과 그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의 출현으로 중앙은행이 직면한 문제를 되짚었습니다. 네,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이러한 기술 개발로 중앙은행은 현재 떠하는 여러 가지 긴급한 문제점들과 약점을 블록체인 지불 시스템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네, 특히 정부의 정책 이반자들 뿐만 아니라 금융 관계자들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에 소비자들은 더 이상 금융기관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했습니다. 사실상 OECD 선진국을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일반 시민들의 중앙은행에 대한 불신을 경험하고 있죠. 네, 이러한 경험으로 중앙은행은 5년 이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통화에 대한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네, CBDC 즉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는 소매 또는 도매 거래에서 지불 및 결제 목적으로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자산이죠. 네, 소비자형 CBDC는 모든 사람과 회사에서 디지털 현금 확장처럼 사용되는 반면 기업형 CBDC는 허용된 기관에서만 은행 간 시장의 결제 자산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IBM의 보고서는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현금 사용이 계속 감소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그와 대조적으로 비트코인과 같은 개인 분산형 암호화폐 사용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IBM의 보고서 연구에 따르게 되면 현금에 대한 관련 유지 및 유통 문제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공공지불 수단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점차적으로 블록체인 및 기타 기술로 초점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중앙은행이 5년 내 디지털 통화를 출시할 것이다, CBDC를 출시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확실히 이제 시대가 변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몇 년 전만 해도 CBDC에 관해서는 아무도 그 어떠한 국가도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이러한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네, CBDC 하면은 뭐 당연히 경제 문제라고 생각이 들죠. 하지만 경제 문제가 아닌 정치 문제라고 언급을 한 자가 나타났습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스펀이 디지털 화폐 발행은 경제 문제가 아닌 정치 문제다 언급을 했습니다. 새로운 관점인데요. 네, 앨런 그리스펀 전 미국 중앙은행이 이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느냐 마느냐 여부는 경제 문제가 아닌 정치 문제다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 그는 미국의 가장 기본적인 주권은 페이스북과 같은 개별 기업이 접근할 수 있는 범위의 문제가 아니라며 화폐는 국가 주권을 지탱한다. 이는 다른 연관 기관이 가질 수 없는 유일무이한 기능이다 지적을 했습니다. 네, 경제 문제가 아닌 정치 문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최근 CBDC를 발행했다라는 국가가 있었죠. 맞습니다. 튀니지인데요. 네, 저도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정보 제공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네, 튀니지의 현재 경제적인 어려움을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극복해 나가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튀니지 측에서는 이에 대해 전면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튀니지 중앙은행이 CBDC 발행은 아니다, 근거 없는 루머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튀니지 중앙은행이 CBDC 발행했다는 보도를 전면 부인해 나섰다고 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 튀니지 중앙은행은 디지털 화폐의 발행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기업과 어떠한 관계도 맺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는데 한편 중앙은행은 관련 소식이 근거 없는 루머다 일축하는 반면 관련 기술이 사이버 보안 및 금융 안정성 측면에 내재된 기회와 위험을 연구하고 있다 덧붙였습니다. 네, 앞서 지난 9일 러시아 관영 통신사 타스는 전 세계 최초로 튀니지 중앙은행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이 디나르가 발행될 전망이다 보도한 적이 있었었죠. 네, 튀니지의 CBDC 발행은 루머였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네, CBDC 발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무슨 근거가 있으니 이러한 내용이 분명히 나온 것일 겁니다. 네, 한번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삼성 갤럭시 S10 출시 전에 암호화폐 블록체인에 관련하여 전혀 관계가 없다며 부인을 했지만 막상 출시하고 나고 암호화폐 지갑과 블록체인 기술이 탑재가 되어 있었죠. 네, 이처럼 튀니지 안에서 무언가 CBDC에 관한 개발이나 연구를 비밀리에 계획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내용이 나오는 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영상 중간에 항상 나오는 사이트가 있죠. 네, 맞습니다. 암호화폐 시황 제공 사이트 코인마켓캡인데요. 이 코인마켓캡에서 가짜 거래량에 맞서기 위한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마켓캡이 가짜 거래량에 맞서기 위한 유동성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코인마켓캡은 가짜 거래량 퇴치를 목표로 유동성이라는 새로운 지표를 출시했습니다. 코인마켓캡은 12일 이 소식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지표는 거래량을 대체하며 웹사이트에서 암호화폐 거래상 거래소 순위를 매기기 위한 기본 표준 역할을 한다고 언급을 했는데 유동성 측정 지표는 오더 북 깊이 변화와 중간 가격과의 거리를 포함한 몇 가지 요인을 살펴본다고 합니다. 24시간 동안 무작위 간격을 마켓상을 폴링하면서 그 결과를 평균하여 계산한다고 하는데 올해 초 코인마켓캡은 데이터 공급자의 거래소 거래량을 기준으로 거래소 순위를 매겼지만 암호화폐 거래량의 거의 95%가 가짜라고 말하는 암호화폐 자산 관리자인 비트와이즈로부터 비난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유동성 측정 지표는 상위 53개의 거래소 순위와 함께 활성화가 되었는데 24시간 거래량에서 1위를 차지했던 싱가포르 거래소인 코인베네가 유동성 지표 기준 바이낸스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코인베네는 12억 달러 상당의 거래를 한 반면 바이낸스는 6억 달러가 조금 넘었다고 하네요. 네, 코인마켓캡의 최고 전략 책임자인 캐럴린 차는 물량의 인플레이션의 대신 유동성 제공을 함으로써 암호화폐 시장의 공공의 이익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을 했는데 11월 21일부터 코인마켓캡은 야후 파이낸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제공할 계획이고 앞으로 교육 사이트도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다시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메이저 탑10 코인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횡보 및 하락을 면치 못하는 상황인데요. 비트코인이 0.2% 상승하며 1020만원대, 이더리움이 0.02% 상승하며 21만 7천원대, 리플 XRP가 1.4% 하락하면서 317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8위의 바이낸스 코인, BNB 코인은 2.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전날 대비 크게 변하지 않은 66.1%로 아직까지도 매우 강력한 암호화폐의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네요.
네,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벡트의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비트코인 유동성에 순풍이 불고 있는데요. 벡트가 다른 거래소와의 차별점이 바로 실물 인수도 방식이었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실물 인수도 방식이 아닌 현금 결제 방식의 선물을 출시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금 결제 방식이면 그냥 비트맥스나 CME와 똑같은 방식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벡트가 올해 싱가포르에서 현금 결제 방식 선물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벡트가 2020년 이전에 실물 인수도가 아닌 현금 결제 방식의 선물을 출시할 계획이다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미디어는 소식통을 인용해서 해당 선물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청산소인 ICE 클리어 싱가포르를 통해 제공이 되고 있고 ICE 퓨처스 싱가포르에서 거래될 것이라며 출시 일자를 싱가포르 금융관리국과 협의 중이다 전했습니다. 네, 앞서 벡트는 오는 12월 9일 비트코인 옵션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11일 모든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커스터디 서비스를 정식 출시한 바 있었습니다. 네, 싱가포르에서 현금 결제 방식의 선물을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다른 기관 투자자들의 요청 아니면 요구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실물 인수도 방식의 경우 레버리지가 없죠. 다른 거래소의 다른 방식의 경우는 2배에서 150배의 레버리지가 벡트에서는 실물 인수도 방식의 경우 전혀 없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이유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세한 이유는 아직 밝혀진 바는 없죠. 네, 실물 인수도 방식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 현금 결제 방식을 넣은 것이니 폭넓은 방법을 기관 투자자들에게 안전하게 제공하겠다라는 생각이지 않을까 하네요. 네, 중국의 CBDC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혹시 국민들의 정보를 통제하려는 의혹이 아니냐와 같은 음모론 같은 내용도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전면 부인에 나섰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인민은행 고위 관계자가 CBDC는 국민 정보 통제 목적이 아니다 언급이 나왔습니다. 네, 로이터 통신에 따르게 되면 무장춘 인민은행 디지털화폐 연구소장이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중국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국민의 정보를 완전히 통제하기 위한 시도가 아니다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는 거래 익명성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익명성을 제공할 것이고 다만 이와 더불어 통제 가능한 익명성, 자금 세탁 방지, 세금 이슈, 온라인 도박, 전자 범죄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앞서 8월 무장춘은 CBDC 발행을 준비 거의 마쳤다 발언을 했으며 이후 이강 인민은행 총재는 CBDC 발행 시기는 미정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네, 국민 정보 통제 목적이 아니라는 내용이었습니다만 중국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하지 않을까도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중국 내에서 또다시 많은 내용들이 나오게 될 텐데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리브라와 관련해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독일 은행 종사자의 대부분이 리브라를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독일 은행 종사자의 76%가 리브라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언급을 했는데요.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인크립토가 프랑크푸르트 대학 금융연구센터 최신 연구 보고서를 인용하여서 독일 은행 관계자 가운데 76%가 국가통화정책에 페이스북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답했다고 합니다. 네, 조사 대상자 가운데 6%는 리브라가 글로벌 경제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다만 해당 보고서는 피조사자 다수가 당국의 적절한 대응과 면밀한 모니터링으로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일부 부정적 영향을 해소할 수 있다 답했다고 덧붙였네요. 네, 리브라에 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한다는 독일 은행 종사자들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리브라 청문회도 진행하면서 전 세계의 리브라에 대한 불편한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리브라가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그리고 어떻게 전 세계의 이러한 기조를 본인들 쪽으로 회유할 수 있게 될지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리브라와 더불어서 매일같이 나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인데요. 은행들이 XRP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어 원문을 한국어로 그대로 번역해서 읽다 보면은 조금 어색한 문장이 있습니다.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은행은 XRP를 사용합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날 XRP 커뮤니티에서 이 기사에 대한 공유할 환상적인 정보가 있다고 합니다. 은행은 XRP를 사용할 것이고 의심의 여지가 없고 실제로
증거가 여기 있다고 합니다. 네, 2019년 11월 10일 일본 XRP 커뮤니티 모임에서 SBI 홀딩스의 기타오 회장이 이 행사의 프로젝트에 관한 비디오에 출연을 했고 XRP 커뮤니티에 대해 매우 좋은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다음은 SBI의 첫 번째 주요 내용이라고 합니다. 네, 두 번째 요점은 이제 국제 송금에서 XRP를 아시아 국가로 확대하는 것이고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286만 명이고 이 중 206만 명이 아시아 출신이다. 그리고 일본 최대의 송금 서비스 제공업체인 SBI 리밋은 총 750억엔의 총액으로 200개국 이상의 송금을 지원한다. 일본에서 아시아로 송금하는 비율은 36.4%다. 기타오는 이 시장에 XRP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우선순위는 베트남과 태국이고 SBI는 시장 점유율이 높다고 합니다. SBI는 베트남 TP뱅크에서 19.9%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를 쉽게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타이시암 커머셜 뱅크의 CEO는 최근에 일본에 왔고 특히 고급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기타오는 오는 XRP 송금 수령인이 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는 이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많은 주요 투자자, 은행들이 투자하고 있는 머니탭을 제공하고 앞으로 2개의 메가뱅크가 추가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참고로 머니탭은 XRP를 지원할 예정이죠. 네, 세 번째는 XRP 기반의 이제 분산 원장 기술을 사용하는 머니탭의 확장이라고 합니다. 머니탭은 XRP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개인을 위한 지불 응용 프로그램으로 QR코드, 전화번호 및 은행 계좌번호를 사용하여 연중 무휴 24시간 일본에서 은행 거래를 할 수 있죠. 네, 그러면서 마지막 진술인 마침내 기타오 회장은 이제 진출 의지를 표명했는데 경기장에서 스포츠 게임 및 음식과 음료를 시청하는 티켓에 XRP 지불을 고려할 수 있다. 기업을 위한 블록체인과 R3와의 제휴를 통해 CRP에 XRP를 내장하고 싶다면 2025년 엑스포에서 이를 실현하고 싶다라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기관 투자자에 대한 실제 수요로 스왑 시장을 구축하고 XRP를 뮤추얼 펀드에 통합하는 것을 고려하고 싶다며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내용을 보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SBI의 활발한 확장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어제는 후쿠시마 은행이 머니탭을 사용한다는 내용도 발표가 되었었죠. 현재 리플과 일본 은행 연맹 소속 60곳을 연결해 지금 거래 수수료를 낮추고 당일 송금을 가능케 할 것이라 밝혔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일본 은행 연맹에 소속된 60여 곳이 일본 전체 은행 시스템의 80%를 차지한다는 것이죠. SBI가 리플의 중심에 있다. 리플이 일본 시장의 중심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최근 계속해서 나오는 XRP의 실사용화에 관한 소식들을 보게 되면 연말 아니면 2020년 안에는 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앞으로 어떠한 내용이 나오게 될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나다 최대 은행 RBC가 이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네, 캐나다 최대 은행 캐나다 왕립은행이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구축 방안을 모색 중이다. 글로벌 경제 전문 미디어 더 로직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RBC는 암호화폐 입금이 가능한 은행 계좌 개설을 지원하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암호화폐 거래 및 페어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이와 더불어서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블록체인 은행에 대한 최초 암호화폐 보관 규정을 공개했습니다. 네, 미국 와이오밍주는 하드포크죠. 네, 에어드랍, 스테이킹 같은 분야를 망라하는 이른바 블록체인 은행에 대한 일련의 커스터디 규칙을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는 와이오밍 블록체인 태스크포스의 케이틀린 롱 위원이 11월 11일 뉴욕에서 열린 포드엠 법률 블록체인 규제 심포지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법적으로 특수 목적 예금 기관으로 알려진 와이오밍 블록체인 은행은 올해 2월 와이오밍주 의회의 승인을 받았고 암호화폐와의 거래로 인해 FDIC 보험 금융 서비스를 확보할 수 없는 사업체들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케이틀린 롱은 새로 발표한 커스터디 규칙에는 하드포크, 에어드랍, 스테이킹 등 여러 분야에서 디지털 관리자에 대한 책임과 각종 행위를 감시하는 최초의 규제 조항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에어드랍과 관련하여 규칙은 별도의 서면 동의가 없는 한정에 된 모든 수익금은 관리자가 아닌 고객에게 자동으로 발생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전설적 복서죠. 파퀴아오가 자체 암호화폐 PAC
PAC IEO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필리핀의 복싱 영웅이자 상원 의원인 매니 파키아오의 자체 암호화폐 PAC가 싱가포르 거점의 암호화폐 거래소 GCOX에서 IEO를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진행은 11월 12일에서 14일에 열리는데 IEO는 상장 대상의 암호화폐를 거래소가 심사를 직접 수행하고 프로젝트 대행의 토큰 세일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상장 토큰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ICO를 대체하는 새로운 자금 조달법으로서 보급이 되었죠. 네, 바이낸스가 법정화폐 스테이블 코인 교환을 간소화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는 미국 암호화폐 관련 기업 팍소스가 새롭게 출시한 법정화폐 게이트웨이를 최초 이용하는 기업으로서 도입한다 본인의 블로그를 통해 공식 발표했는데요. 네, NY의 비트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팍소스는 사용자가 미국 달러로부터 대응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변환할 수 있는 구조로서 법정화폐 게이트웨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팍소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만 이용을 한정했지만 API를 통해 바이낸스 사용자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미국 사용자는 규제 면에서 불투명성이 남는 USDT 등의 통화를 이용하는 것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지만 법정 화폐로부터 이용하고 싶은 스테이블 코인에 직접 변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 바이낸스가 도입함으로써 테더의 일대 상황을 해소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트위터의 CEO가 남아프리카에서 비트코인 미더블 진행한다고 합니다. 트위터의 CEO죠. 잭 도시가 최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가나 등 남아프리카 국가에서 미니 비트코인 미더블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와 관련하여 잭 도시는 현지에서 블록체인 업체를 설립하기 어려운 부분을 이해했다며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싶다. 나는 내년에 3에서 6개월 동안 아프리카에서 활동하고 싶다. 전했습니다. 네, 바이낸스의 CEO가 방금 전 트위터를 통해 현재 전 세계 최대 호텔 체인이 비트코인으로 예약을 받는다. 글로벌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는 비트코인 결제와 갖가지 혜택을 지원한다. 암호화폐를 선택하느냐, 도태되느냐, 당신의 선택이다. 심플하게 생각하라 라고 트위터를 통해서 남겼다고 하면서 네, 암호화폐 전문은행 시그넘이 싱가포르 은행업 진출을 타진한다는 소식과 함께 신한은행이 소상공인 공단과 블록체인 기반 정책 자금 관리를 협력한다고 합니다. 네, 13일 파이낸스 투데이에 따르게 되면 신한은행이 소상공인 시장 진흥 공단과 정책 자금 대출, 그러니까 정부 등 관련 기관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대출 관리를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 사업 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네, 두 기관은 공동으로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하며 대출 정보를 교차 확인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 대응 체계를 확립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전날보다 1포인트 내린 39로 공포 단계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공포 100이면 낙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9면 아무리 투자를 해도 아무리 생각을 하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내 돈, 내 투자금 암호화폐 시장에 넣기 어렵다, 무섭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기준 317.51원인데요. F5번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17.78원으로 아주 소폭 상승한 모습인데 이러한 소폭 상승이 대상승장으로 가는 발판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